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DDPM이라는 생성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 모델을 소개해드릴 석사일기 김명섭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인데 바로 말씀드렸던 디노이징 디퓨전 프로바블리스틱 모델 쓰고 요거는 뉴럴 IPS 2020에 약간 게재된 논문이고 논문의 저자들은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사람들이고 인용수는 조금 옛날 논문이긴 한데 인용수는 그래도 며칠 전 기준으로 인용수 만 회를 좀 넘는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생성 모델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일단 오토 인코더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오토 인코더는 이제 정보를 압축하는 인코더와 그다음에 정보 그 압축된 정보를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복원을 하는 디코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핵심을 보면 이 오토인코드는 원래의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으로 여기 예를 들어 X를 X로 약간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오토인코드의 파생 모델인 바리에이션 오토인코더는 그래 여기서는 원래 데이터를 좀 유사한 데이터 뭐 개 그림으로 만약에 좀 학습을 했으면 뭐 노란색 개였으면 이제 뭐 검은색 개로 바뀌던가 그런 약간 X를 X 프라임으로 재생성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ELBO라는 이제 로스를 이용해서 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바리에이션 오토인코드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둘은 조금 오토인코드는 X를 X로 만드는 거고 바리에이션 오토인코드는 X를 X 프라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둘은 조금 목적이 다른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좀 유명한 또 모델인 GAN인데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모델이고 논문에서 일단 경찰과 도둑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데 인풋 이미지가 노이즈가 이미게 있으면 이제 생성자 제네레이터 여기는 이제 도둑이죠. 도둑은 일단은 생성 요런 모델을 통해서 이제 위조 지폐를 만들게 된다. 여기서 페이크 머니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실제 머니 아마 데이터도 있을 건데 이 두 개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판별자 여기선 경찰이죠. 경찰에게 넣어주는데 아마 초반에는 당연히 제네레이터도 이제 도둑도 지폐를 좀 잘 못 만들기 것 때문에 분명히 여기 수식에서 GZ가 이제 페이크 머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다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페이크 머니에 대해서는 0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위조 지폐라는 뜻이고 이 리얼 머니는 당연히 이제 판별자도 잘 판별을 할 거기 때문에 보통 1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이제 실제로 인풋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 뭐 여기선 팔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인풋 데이터와 이제 페이크 이미지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얼과 페이크를 좀 가려내게 되는데 요 오른쪽이 이제 목적 함수, 로스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민맥스 함수라고 보통 말하는데 이 d가 맥스가 되는 값은 왼쪽 항에서는 이제 d가 1이 됐을 때 아마 최대값이고 먼저 맥스로 해야 되니까 오른쪽 항은 최대가 되려면 이 dgz가 0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야 이 오른쪽 항의 로그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 정도의 최대값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말은 즉 이 맥스 d 판별자 쪽에서는 이 부분이죠. 이 판별자 부분에서는 이 생성된 이미지를 약간 페이크로 판별하기 위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민 g는 이제 생성자 쪽인데 이 g 값이 최대가 되는 값은 이 dx가 0이고 요 dg가 1일 텐데 요 dg가 어떻게 보면 판별자한테 리얼로 보였다. 우리가 생성한 그런 페이크 이미지가 리얼 이미지로 판별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생성자와 이 판별자가 동시에 막 서로 상부상근하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대신 그렇게 같이 학습이 된다는 점이 오히려 다 좀 단점이 돼가지고 모두 붕괴 같은 문제가 있는데 뭐 여기서 페이크 이미지가 예를 들어 엄청 이상한 뭐 숫자로 알아볼 숫자로 예를 들면 이상한 숫자도 아닌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판별자에서 리얼로 판별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계속 학습이 진행돼서 결국 실제로 1에서 뭐 0까지 1에서 10, 9, 10 이렇게 해서 숫자를 만들어야 되지만 뭐 약간 뿌연 이미지나
뭐 이상한 이미지가 리얼로 판별됐기 때문에 그런 모드 붕괴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디퓨전 모델인데 이 디퓨전 모델이랑 DDPM은 뭐 목적은 같지만 조금 다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디퓨전 모델이라는 또 논문이 있는데 아마 뒤에 백그라운드에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입력 이미지에 노이즈를 조금씩 더하거나 노이즈로부터 조금씩 복원의 과정을 통해서 입력 이미지와 유사한 확률 분포를 가진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인데 네, 그림 보시면 인풋 이미지 X0로부터 어떤 T 스텝만큼의 노이즈를 조금씩 계속 부여해서 이런 완전히 거의 파괴된 이제 디스트로이된 이미지라고 보통 하던데 이 XT를 만들어내고 이 XT를 이제 디노이징 유넷 보통 거의 이 디퓨전 모델에선 유넷을 사용하는데 이 XT를 넣어서 노이즈를 한 스텝씩 제거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인풋 이미지, 아웃풋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같은데 아마 실제로는 조금 다를 겁니다. 네, 먼저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는 아마 좀 전에 소개해드린 요 디퓨전 모델에 관한 거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 디퓨전 모델을 DDPM에서 논문에서 이제 조금 재정리를 해서 한 게 요 백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먼저 리버스 프로세스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프로세스는 이제 이 수식 모델의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설명하는 건데 오른쪽 위에 그림에서 보시면 쉽게 말해서 네, 이 부분입니다. 이 위에 부분인데 이제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조금씩 제거하면서 원본 이미지를 원본이 아니죠. 이제 생성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데이터는 이 노이즈 xt 0, i 이렇게 요 분포를 따르는데 요거는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xt가 평균이 0이고 공분산 행렬이 i인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노이즈는 또 여기서 좀 아래 먼저 수식을 설명드리면 이제 노이즈가 심한 이미지에서 x0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수식이 필요한데 이 수식은 이제 첫 번째 항은 이제 초기 상태 XT의 분포를 좀 의미를 하고 두 번째 항은 이게 파인데 이건 다 곱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가 1스텝이부터 요 큰 T, 라지 T 아마 뭐 1000스텝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수식으로 봤을 때 뭐 T 스텝에서는 이전 T-1 스텝에서는 이전 T 스텝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 스텝인 T-2 스텝에서 예를 들어 그러면 T-1 스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전 상태에만 영향을 받는 그런 마르코프 체인으로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수식, 피세타 수식을 좀 전개를 해보면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세타는 약간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있는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히는 세타가 들어가면 무언가 학습 가능한 그런 가중치나 파라미터가 존재한다. 아마 이후에도 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참고를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세타는 특정 시간 t에서 xt가 주어졌을 때 t-1의 분포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수식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에 수식을 조금 더 요 학습 가능한 이런 형태로 좀 정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평균은 요 뮤 세타에 xt, t를 넣는 요 값이고 요거는 아마 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것 같고 요것도 뒤에서 또 추가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그마 세타 xt, t를 공분산으로 가지는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포워드 프로세스인데 포워드 프로세스는 이제 여기 약간 원본 이미지 X0에서 노이즈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하는 마르코프 체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음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선 이전에 좀 노이즈가 덜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줘야 되고 바로 이전 스텝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동일하게 X0가 주어졌을 때 이제 Q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 이렇게 넣는 걸 볼 수 있고 이것도 파일을 이용해서 마르코프 체인처럼 조금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아마 이전에 또 봤던 것처럼 이 노이즈 항이 비슷한데 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이제 1 베타 t라는 값이 나오는데 베타 t는 그냥 노이즈 스케줄링 파라미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t 값에 따라 좀 변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실제로 논문에서는 이제 학습이 가능한 베타 t이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값을 일부러 정해가지고 학습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타가 커짐에 따라서 노이즈가 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타 t 이제 초반에는 조금 노이즈가 큰 이런 값이 만들어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요 가운데 값이죠. 요 값이 결국 작아지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가중치 값이 이제 그런 약간 가중치 조정하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이전에 소개드린 디퓨전 모델의 좀 학습 방법인데, 일단은 왼쪽 항은 네거티브 로그 라이크후드라고 부르는데요. 약간 음의 로그, 우도 함수 막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인풋 보시면 이제 p 세타에 대해서 x0를 넣기 때문에 리버스 프로세스에 x0 인풋 원본 이미지를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얼마나 좀 잘 설명한지 아마 뭐 확률 분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로그로 좀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항은 이제 바리에이셔널 바운드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결합 분포와 조건부 분포의 비율을 로그로 변환한 기대값.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제가 생각한 거로는 위에는 이제 P세타이기 때문에 리버스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예측한 노이즈고 아래 항은 이제 인풋에 실제로 어떤 노이즈를 넣었는지 그러니까 정답이죠. 어떻게 보면 노이즈에. 그래서 예측한 노이즈와 실제 노이즈 이렇게 좀 차이를 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른쪽 항은 이 왼쪽의 수식을 좀 계산 가능하게 전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왼쪽 항은 이제 비슷합니다. 요 XT가 가우시안 분포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좀 보는 항이고 그 오른쪽 항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예측된 노이즈와 실제 노이즈의 좀 차이를 이렇게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스를 만들었는데 이 수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DDPM에서는 조금 수식적 전개를 통해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 전에 이 포워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포워드 프로세스 좀 전에 마르코프 체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전 스텝에 계속 영향을 받게 되고 뭐 예를 들어 샘플링 스텝이 1000스텝이면 노이즈를 1000번을 줘야 되는데 대신에 이런 1-베타 요 수식 하나를 이용해서 이 한 번에 전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수식적 증명이 실제로 뭐 어디 있긴 한데 여기서는 증명하지 않고 한번 궁금하시면 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x0로부터 xt를 한 번에 좀 샘플링 할 수 있게 됐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텝을 안 거치고 한 번에? 요게 아마 곱하기가 돼가지고 연산이 그러니까 뭐 AT, A1, A2, A3, A3 점점점 해서 AT까지 한 번에 넣어서 약간 노이즈 이미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디퓨전 모델의 이제 노이즈, 로스죠, 로스를 약간 DDPM 논문에서 조금 다시 좀 깔끔하게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선 이제 쿨백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를 쓰는데 요거는 요 왼쪽 항 PQ의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비교하는 척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값은 낮으면 아마 학습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하다는 뜻이니까 확률 분포가. 그래서 왼쪽 항은 이제 순방향 과정 Q 이게 좀 전에 방금 바뀐 수식이죠. 여기서 바뀐 수식을 넣어서 노이즈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이즈 이미지를 넣고 이 고정된 가우시안 분포 XT를 넣어서 요 두 개의 이제 KL 다이버전스를 구하고 여기서 이 다음 항은 이제 각 시간 t에서 이제 왼쪽 항을 보면 여기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이제 기존에 x0가 하나 생겨났는데 요 계산은 어렵지만 여기에 이 Q 프로세스 노이즈 주는 프로세스에 이 x0를 조건으로 넣게 되면 뭐 베이지 정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풀어서 쓰면 계산이 좀 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처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만 좀 어렵기 때문에 계산 효율성 때문에 이 x0를 좀 조건처럼 넣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본 이미지를 넣고 어떤 t스텝의 이미지를 넣으면
그 다음 이전 노이즈가 좀 줄어든 T스텝의 XT를 T-1을 좀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디퓨전 모델의 약간 기본적인 좀 백그라운드긴 한데 네, 굉장히 수식적인 내용이 많아서 네, 이젠 DDPM인데 DDPM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그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목적으로 좀 나눠져 있고 네, 파트로 나눠져 있고 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베타T가 학습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런 스케줄링 파라미터로 줬기 때문에 네, 딱히 학습은 시키지 않고 대신 상주로 고정한다. 이렇게 해서 좀 빠른 네, 학습을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아니고 그냥 상수로 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인데 이 DDPM에서는 이전에 그 디퓨전 모델에서 뭐 한 수식들 이거를 좀 다시 전개해서 효율성을 올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디퓨전 결과적으로 좀 수식도 간단해지고 성능도 올란 이런 거라고 이걸 결론으로 좀 보시고 네, 요거 이제 입술 내용은 좀 수식 전개 관련 내용인데 먼저 요거 이전에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노이즈 이미지 이 XT가 들어왔을 때 이 노이즈를 좀 줄인 이 리버스 프로세스의 요 수식을 이 오른쪽의 I 공분산을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학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수로 뒀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 I를 원래 세타가 들어가면 좀 전에 학습 가능한 그런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학습하지 않는 상수로 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이거 뭐라고 했죠? 오메가인가요? 이거 세타? 갑자기 파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요 값은 이 베타 t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오른쪽 같이도 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뭐 논문에서 이제 저자들은 실험을 해봤는데 요 값에 대해서는 뭐 두 개를 써도 뭐 크게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조금 더 최적화를 하자면 요 베타 t를 썼을 때는 이제 요 노이즈가 이제 x0의 분포를 따를 때 좀 최적화가 되는 편이고 요 왼쪽의 수식은 오른쪽의 수식은 네, x0가 특정값 그러니까 한 가지 값으로 고정될 때 좀 최적이라 하는데 요거는 조금 네, 저도 자세히 이해를 못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전에 이렇게 상수로 바꿨다는 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고 그리고 로스는 또 위의 수식처럼 아래처럼 쓸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래 수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크게는 사실 네, 요 부분만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약간 가중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생기는 요것도 약간 모델의 조금 학습의 안정화를 위해서 쓰는 상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로스가 예를 들어 100이 나온 로스가 1에서 10의 값이 뜬다고 하면 폭이 큰데 여기 C 값 뭐 예를 들어 100 정도로 하면 101에서 110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학습의 안정성을 좀 네, 고정 상수 네, 고정상수 맞습니다. 5%밖에. 네, 그래서 학습의 안정성을 올리는 저 C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거는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의 사후 평균이고 오른쪽 강은 이제 세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요 값은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에서 예측된 네, 평균 값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의 차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이 논문에서는 또 수직 전개를 통해서 좀 바꿀 겁니다. 그 평균의 차이를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요 노이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예측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노이즈를 예측하기 위한 사업 네, 평균인가요? 요 값이기 때문에 요 노이즈 어떤 XT에 대해서 요 노이즈 이 I 공분사는 좀 상수로 고정을 해뒀기 때문에 결국 조금 더 모델을 좀 줄이고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요 뮤 세타 요 평균 값을 차이의 제곱에 요 평균을 내서 좀 로스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까 로스 T를 적용되는 거 보니까 스텝마다 로스가 또 나오나 봐요. 아 그건 아니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T-1? 네, T 마이너스. T-1은 그 마르코프 체인이기 때문에 항상 t가 0스텝일 땐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을 표현하고 t는 1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마이너스 1은 그냥 형식상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크게 그냥 궁금한 게
네, 저 T라고 하면 T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L1, L0, L1, L2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아니 10개라고 하면 로스 10개가 나온다고 하면 그 로스 10개가 한 번에 확실히 되는가? 아니면 뭐 하나씩마다 스텝이 따로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저는 한 스텝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 그 한 스텝이 A 노이즈에서 B 노이즈를 가지고 예측하는 그런 건가요? 차이를?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무작위 여기서는 뭐 학습하기 위해서는 좀 뒤에 내용이긴 한데 뭐 1에서 1000 사이에 랜덤한 어떤 t 값을 하나 뽑은 다음에 그 값에 대해서 그뭐 t 값이랑 그 t에 해당하는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xt를 넣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노이즈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노이즈를 예측하고 저희가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어 줄 때 노이즈가 필요하잖아요. 그 노이즈랑 예측된 노이즈랑 좀 예측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뒤에서 조금 더 네, 설명을 드릴 것 같아서 네, 일단은 요 수식이 이렇게 로스 수식을 만들 수 있고 요 수식은 조금 효율이 안 좋아서 DTPM에서는 이제 또 수식 전개를 통해서 개선을 할 겁니다. 네, 먼저 요 수식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수식인데 요 평균과 예측 평균과 사후 평균의 이제 차이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여기선 이제 요 노이즈와 x0를 통해서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 이미지를 만드는 수식을 이렇게 또 전개를 하나 해놨는데 요 수식을 그냥 요 8번 수식, 로스 수식에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서 C항은 이제 왼쪽으로 좀 넘어가게 되고 결론은 똑같은 말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실제로 요 오른쪽에 노이즈를 만드는 이미지 수식을 넣어보면 이렇게 수식 전개가 되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결론은 아직까지는 같은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전에 구한 이제 9번 수식이죠. 9번 수식을 이 7번 수식이 요 좀 전에 이 평균을 구하는 수식인데 요 평균 구하는 수식을 이용해서 또 치환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뜻인데 네, 계산하기 쉽게도 하고 약간 임의적으로도 좀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성능을 올리기 위한 수식 전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하는 과정들은. 네, 요것도 실제로 넣어보면 전개가 됩니다. 제가 해봤는데 되긴 돼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9번에 7번 수식을 좀 대입을 해서 치환해서 좀 연산을 하다 보면 10번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10번 수식을 이제 요렇게 정의가 하나 또 되어 있는데 11번처럼 이 11번은 네, 뮤 세타 이제 어떤 t 스텝에서의 이미지와 t 값을 넣게 되면 나오는 그런 또 수식이 있는데 아마 아웃풋으로는 예측된 노이즈 이미지에서 요거 11번 수식은 약간 결과가 노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t 스텝과 뭐 어떤 t 스텝에서 그 예측한 t 스텝을 노이즈를 얼만큼 가중치로 뺐다. 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xt-1 스텝의 이미지를 좀 출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식은.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이전에 또 10번 수식에 또 넣어서 전개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 네, 쉽게 말해서 실제 이미지를 만들 때 썼던 노이즈와 이제 원본 이미지 이제 노이즈 이미지를 넣고 나온 예측된 노이즈의 차이가 로스기 때문에 이렇게 또 결과적으로 이 노이즈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 로스를 또 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좀 최종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약간 네, 알고리즘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요거 위주로 보시겠는데 학습할 때는 이제 1에서 1000 여기는 네, 라지 t는 1000인데 1에서 1000 사이에 무작위 t 값을 하나 뽑고 네, 노이즈는 이제 0과 1을 따르는 가우시안 분포로 이렇게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거고 값을 이용해서 좀 전에 수식 전개한 이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 때 쓴 엡실론과 모델이 예측한 엡실론 네, 노이즈를 활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걸 또 볼 수 있고 네, 그래서 학습에서 실제 노이즈와 모델의 예측한 노이즈의 차이를 좀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샘플링 할 때는 네,
딱 반대인데 네, 인풋 T, 여기선 T가 아마 250인데 250부터 시작해서 1스택까지 이렇게 디노이징을 거치게 되고, 네, Z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0과 I를 따르는 가우시안 분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좀 전에 설명드린 이 어떤 노이즈 이미지 XT죠. XT에서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를 아마 조금일 건데 조금을 지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250번 정도 반복하면 이제 새로운 모델이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이때 약간의 무장이 있어. 왜냐면 모델이 100% 학습을 했다 치면 인풋 이미지가 똑같이 원본 이미지로 복원이 될 거기 때문에 약간의 무작위를 줘서 이미지가 좀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어질 수 있게 이렇게 보시는 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네, 이거는 DTPM에서 좀 제한한 세 번째 방법인데, 요거는 네, 이미지 데이터는 0부터 250의 뭐 정보인데 요거를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로 스케일링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계산하기 쉽게 만들었다라고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인데 이제 저희가 좀 전에 전개한 12번 수식이죠. 이제 로스 수식인데, 요거를 이 앞에 요런 굉장히 많은 가중치항이 있는데 수식 전개하면서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요 항을 아예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여기서 항은 이 가중치항 t가 작을수록 좀 큰 값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t가 작으면 더 가중치가 부여되어서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노이즈가 좀 더 심할 때 더 많이 학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모델의 성능에는 좀 안 좋다고 이 저자들은 판단을 해서 요 항을 그냥 삭제해버려서 모든 스텝에서도 같은 가중치의 이제 그런 노이즈를 학습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저자들의 이제 수식 요렇게 수식을 삭제한 것이 좀 더 실험 결과로 좀 좋은 샘플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험인데요. 실험은 네, 좀 전에 계속 설명드린 이제 t값은 1000으로 두었고, t는 이제 학습 때만 t가 1000이고 샘플링 할 때는 또 조금 샘플링 할 때는 t가 250일 때 보통 했는데, 아마 뒤 실험도 다양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여기 i가 아니고 요거 i 1이 맞고 0.0001에서 0.0002 사이의 값이 이 t 값에 따라서 계속 약간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이런 파라미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XT는 이제 요 노이즈는 굉장히 작게 설정했다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디노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유넷을 백본으로 좀 사용을 합니다. 아마 여기서는 어텐션도 그 유넷의 가장 저해상도 부분에서 어텐션을 이용해서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좋은 성능의 좀 개량된 유넷을 또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제 인베딩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 t를 유넷에서는 아마 기존에 인풋 이미지만 넣었을 것 같은데, 인풋 이미지에 모델의 시간의 t를 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말도 있네요. 여기 16 곱하기 16의 피처맵에서 이제 이 유넷의 셀프 어텐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데이터셋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샘플링 성능인데, 여기서 나오는 요 FID는 이 분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낮으면 좋습니다, 성능이. 그래서 네, 그리고 반대로 IS는 요거는 성능이 좀 네, 숫자가 클수록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거의 FID로 좀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쉽게 말해서 인풋 이미지와 생성 이미지의 분포의 차이를 약간 성능으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 L 샘플을 이용한 요 논문의 DTPM이 성능이 좀 제일 좋다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요 IS 값은 아마 좀 지표로 잘 활용을 안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FID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아래는 이제 성 이미지와 이 베드룸 이미지 이렇게 생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실험 2는 좀 전에 말씀드린 요 평균값을 처음에 학습으로 이용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이제 또 수식에 전개해서 엡슬론 노이즈 이미지가 아니죠. 노이즈끼리 차이를 이용해서 학습하고 그 가중치항 삭제한 거, 그게 이제 성능이 더 좋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마 기존의 요 평균값을 이용한 FID는 13 정도가 나오는데,
요 가중치항을 떼버린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로스 항은 한 3.17로 더 좋은 성능을 볼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 셀럽 이미지로 이용해서 사람 얼굴을 생성한 좀 결과고요. 한번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좀 재밌는 실험인데 이 샘플링 스텝에 따른 실험인데 좀 전에 아마 디폴트가 250 정도로 두고 했는데 네, X0에서는 이 오른쪽 아래가 이제 인풋 이미지고 그 오른쪽 아래 말고 나머지 왼쪽이랑 왼쪽 위 요 세 가지 부분은 생성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노이즈가 없는 이미지다 X0는 어떻게 보면 요거는 뭐 당연히 그대로 생성이 되었고 이 대표적으로 좀 사용하는 많이 쓰는 250 스텝일 때는 네, 노이즈가 적당히 들어가 있는 스텝에서는 여기까지는 아직 크게 차이 없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500 스텝 이제 조금 노이즈가 사라지면서 뭐 요런 부분은 손보다는 약간 목 카라 옷의 카라에 좀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고 네, 750 스텝일 때는 거의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생성이 되고 1000 스텝 이제 완전히 붕괴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기존 인풋 이미지에 좀 정보를 추출할 수 없게 되어서 뭐 완전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다시피 그래서 뭐 남자 저게 생긴 건가요? 네, 왼쪽 생성 이 노이즈 이미지로부터 이제 노이즈를 제어하면서 생성된 이미지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선글라스 같은 이런 특성도 이 이미지 자체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걸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미지 약간 또 재밌는 실험인데 이미지 믹스 비율에 따른 실험인데 요것도 1000 스텝일 때는 또 완전 다른 이미지가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0 스텝일 때는 당연히 원본 이미지랑 거의 유사하고 네, 그래서 약간 분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무작위 좀 노이즈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파괴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으면 뭐 0.5 그러니까 오른쪽 이미지와 왼쪽 이미지의 반반을 좀 합치면 완전 이상한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진다 이런 실험을 또 이 논문에서는 진행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는 네, 요거는 사이퍼10으로 만든 뭐 이미지이고 네, 요게 이제 사이퍼10으로 생성 과정이 또 논문에 게재되어 있는데 네, 노이즈 이미지에서 점점 뭐가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요걸 예를 들면 처음에 좀 말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이제 개구리처럼 바뀌는 것도 볼 수 있고 약간 디퓨전 모델의 신기한 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그 클래스가 여러 개 있다고 하면은 그 스타트 노이즈 다 같은 노이즈인가요? 아, 다를 겁니다. 이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노이즈를 조금 주면 인풋 이미지가 좀 유사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인풋 이미지가 완전히 파괴된 이미지면 자기가 마음대로 생성해버립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럼 클래스 10개인 거에 대한 제너럴한 인풋은 없는 건가요? 아, 클래스가 한 N개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만약 계략 그러면 약간 지금 그 실험 결과들이 약간 주어진 이미지를 보고만 하는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어가지고 이게 조건이 없어서 그래서 자기가 마음대로 생성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모델이 뭐 컨디션드 조건이 붙은 이제 디노이징, 디퓨전 이런 것도 아마 연구가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텍스트로 넣는 게 좀 제일 유명하죠. 클립 같은 거. 그래서 텍스트를 뭐 남자 사람 이렇게 넣으면 이제 남자 사람이 생성되고 근데 그 모델의 이제 백본은 거의 요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그 디퓨전 잘 몰라서 좀 궁금한 게 만약에 A 고양이 이미지를 학습했었다고 하면은 테스트할 때는 학습에 안 B 고양이 이미지를 넣을 거 아니에요? B 고양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포워드로 노이즈 만든 다음에 넣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B 고양이 테스트 때는 이제 뭐 새로운 이미지를 노이즈를 먼저 주고 뭐 여기서는 대부분 250 스텝을 사용해서 요 200 스텝에 적당한 노이즈가 들어간 이미지를 넣어서 그걸 좀 생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에 사용하지 않는 B 고양이 이미지는 포워드로 노이즈 만들고 다시 네, 다시 백월드로 네, 유넷에 넣어서 계속 스텝 반복해서 뭔가 조금 다른 뭐 고양이 사진이 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요것도 마지막 이렇게 생성이 되고 요거는 네, LSUN의 좀 성사진을 좀 생성된 모습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요거 해상도에 따라 조금 좀그 뭐라 하지 모델의 좀 성능이 좀 좌지우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일단은 네, 결론은
네, 핵심은 요겁니다. 디퓨전 모델이 그래서 기존 디퓨전 모델이라는 논문 말은 좀 다르긴 한데 그 디퓨전 모델에 보다 조금 더 좋은 DDPM이라는 이 모델을 이용해서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뭐 약간 부수적인 건데 마르코프 체인, 뭐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확산 모델의 좀 연결을 발견을 했다 하고 이 논문에서는 또 확산 모델이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뛰어난 기납적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머신러닝이나 다른 뭐 생성 모델의 좀 구성 요소로 또 써볼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논문 결과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이긴 한데 약간 한계점도 있긴 한데 이 모델의 한계점은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아마 이미지를 학습하는데 한 보통 저희 3090 기준으로 아마 몇 날 며칠이 걸려 거의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고 샘플링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요거 샘플링 시간을 줄인 모델로 이제 요 다음 어떻게 보면 후속 이 저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다른 저자가 DDIM이라는 인플리트 모델 이렇게 만들어서 샘플링을 좀 논 마르코프 체인으로 뛰어넘는 이런 후속 모델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수식적인 내용이 많아서. 논문에서는 128 곱하기 128인데 제가 256 곱하기 256으로 해봤더니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네, 아마 시간 차이는 있는데 좀 크게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마 메모리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거 AD로 살짝 돌려봤는데 메모리 한 50기가인가 먹은 것 같거든요. 60기가인가? 조금 이미지 사이즈가 커질 때마다 메모리가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네, 조금 네, 네, 가능은 한데 좀 모델이 무거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네, 최종적으로 요 수식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수식을 위해서 이전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네, 전개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수식 증명을 위한 핵심은 요 수식 한 줄이죠. 이거 코드로 보면 아마 이것도 코드로 한 줄일 겁니다. 그래서